하얀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춤추는 눈송이들은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김미연은 낡고 두툼한 패딩 점퍼를 여미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카페 마감 후 늦은 시간 퇴근하는 길은 언제나처럼 고단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핸드폰 진동에 그녀는 익숙하게 기계를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구름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구름아, 언니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미연의 목소리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구름은 그녀가 키우는 리트리버 종의 안내견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가족이었다. 구름은 어린 시절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미연에게 세상을 이어주는 눈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구름을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길고 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골목길을 막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려는 순간 귀청을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가 적막한 밤하늘을 갈랐다. 이어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시야가 번쩍였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눈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거대한 스포츠카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엔진룸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사고다. 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망설일 수 없었다.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구름에게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재빨리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렸다. 발밑에 눈이 뽀드득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오직 사고 현장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운전석 문은 심하게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차 안에서는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미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운전대에 몸을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값비싸 보이는 코트가 그의 신분을 짐작게 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미연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고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미연은 다급해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연은 재빨리 굳게 닫힌 운전석 문을 당겨보았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차 주변을 빙빙 돌며 남자를 꺼낼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 조수석 문이 약간 헐거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조수석 문을 힘껏 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겨우 열렸다. 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서 남자를 꺼내기란 쉽지 않았다. 미연은 자신의 몸을 비집고 들어가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축 늘어진 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자의 몸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나왔다. 남자를 차에서 완전히 끌어내자마자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미연은 간신히 남자를 안고 몇 걸음 더 물러섰다.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만약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남자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을 것이다. 미연은 남자를 눈밭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마와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을 잃은 것 외에는 큰 외상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곧바로 배울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알렸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위험천만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침착했다. 잠시 후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연을 응시했다. 처음 본 낯선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상황에 처한 것이 불쾌하다는 듯한 어조였다. 미연은 그런 그의 태도에도 개의치 않았다. 사고가 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미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찌그러진 차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내 차 이렇게 만들다니.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고맙다는 말 대신 자신의 차에 대한 불평이었다. 미연은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가 다쳤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금은 차보다 본인 몸이 중요합니다.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미연은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지혈해 주려 했다. 순간 남자는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쳐냈다. 놔두시오. 불필요한 참견은 사양합니다. 그의 얼어붙은 태도에 미연은 움찔했다.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그의 반응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마도 충격 때문이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미연의 뒤에서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구름이었다. 구름은 미연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달려온 듯했다. 하얀 눈밭 위로 커다란 리트리버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개의 등장에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동물을 싫어하는 듯 보였다. 구름은 미연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남자를 경계하듯 응시했다. 그 크고 영리한 눈동자는 걱정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마. 구름아, 괜찮아. 미연은 구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구름은 미연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지만 남자를 향한 경계심은 풀지 않았다. 남자는 그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구름의 영리한 눈과 미연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서지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미연은 구급대원에게 서지훈의 상태를 설명했고 경찰에게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다. 서지훈은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는 미연에게 단 한마디의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았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이. 하지만 서지훈의 눈에는 미세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건 바로 미연의 손목에 묶여있던 낡았지만 깨끗한 작은 은색 펜던트였다. 눈송이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은 그에게 언뜻 스쳐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과 묘하게 겹쳐지는 듯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불현듯 떠오르려는 듯 아련한 통증이 스쳤다. 미연은 서지훈이 실려간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얼어붙은 태도는 그녀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구름은 그녀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위로하는 듯 했다. 미연은 구름을 꼭 안고 차가운 눈밭 위에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지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의 사고와 그 여자의 모습이 맴돌았다. 김미연, 차가운 눈발 속에서 자신을 구해낸 그 작은 체구의 여자,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던 영리한 리트리버, 구름. 그는 평생을 냉정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아왔다. 세상 모든 것이 계산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게임 같았고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은 불필요한 짐이었다. 그런 그에게 김미연의 등장은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했다. 감사 인사조차 거부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일관하던 자신에게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침착하게 응대했다. 그 무심한 듯 따뜻한 태도가 서지훈의 마음에 생경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하찮은 사고였고 도와준 이에게 형식적인 보상이나 던져주고 끝냈을 일이었다. 하지만 김미연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했고 그의 오만함에도 굴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게 구름도 묘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 영리한 눈동자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서지훈은 비서실장 김민준을 호출했다. 민준은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다.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나를 구한 여자에 대해 알아봐. 서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이름은 김미연이고 안내견 한 마리와 함께 있었어. 사는 곳부터 모든 걸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지시는 언제나 절대적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서지훈에게 김미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낱낱이 파헤쳐 놓았다. 김미연, 27세,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음. 부모님은 그 사고로 인해 이혼하고 어머니는 얼마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재활원과 특수학교를 거쳐 현재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월세방에서 구름과 함께 살고 있으며 빚도 약간 있었다. 그녀의 삶은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보고서에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다. 서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채 살아왔다. 돈, 명예, 권력,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미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맨몸으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었다. 구름이라는 개는 특이한 개군. 서준은 보고서 한 귀퉁이에 적힌 구름에 대한 설명을 보며 중얼거렸다. 안내견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안내견보다 훨씬 영리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그는 문득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구름의 눈빛을 떠올렸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자신을 판단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한편 S그룹 내부에서는 서지훈의 사고를 빌미로 권력 다툼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S그룹의 부회장인 이강준은 서지훈의 사촌 형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서지훈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강준은 서지훈의 아버지이자 전임 회장이었던 서태훈 회장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서 회장은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그 이후로 서지훈은 그룹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강준은 항상 서지훈이 어린 나이에 회장 자리에 앉은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끊임없이 그의 실수를 찾아내려 애썼다. 이강준은 서지훈의 사고가 자신이 심어놓은 인물이 일으킨 계획된 사고임을 알고 있었다. 그 사고는 서지훈을 위협하고 그를 정신적으로 흔들어 놓기 위한 것이었다. 서지훈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한다면 그에게는 그룹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가 될 터였다. 이강준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바로 김미연이었다. 김미연, 평범한 시각장애인 아르바이트생이 서지훈을 구해냈다고. 이강준은 서지훈의 병실에 들렀다가 돌아온 비서에게 보고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여자가 서지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계속 주시해. 이강준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지훈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존재들은 그에게 경계 대상이었다. 특히 자신의 과거와 연결될 수도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랬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퇴근하는 길에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시선.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구름의 행동이 달라지면서 미연은 확신하게 되었다. 구름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다. 밤늦게 산책을 나갈 때면 낯선 사람이나 인기척이 없는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계했다. 특히 미연의 집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를 향해 지저댈 때가 많았다. 구름은 미연의 안전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밤, 미연은 구름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골목길은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눈발이 다시금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름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앞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구름아, 왜 그래? 미연은 구름의 목줄을 잡고 물었다. 구름은 미연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 안쪽 어둠을 향해 계속해서 짖어댔다. 미연은 구름이 이토록 강하게 반응하는 것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미연은 싸늘한 시선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기, 누구 계세요? 미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구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빠르게 자신들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구름은 그 소리를 따라 몇 번 더 짖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미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왜 자신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누가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가 있단 말인가? 혹시 서지훈 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로 향했다. 어젯밤의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 마음이 불안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카페 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미연이 다가오자 차에서 내려 그녀를 애워쌌다. 김미연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연은 경계심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훈 회장님께서 김미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서지훈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 와서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미연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구름은 그녀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이 김미연은 서늘한 침묵이 흐르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서지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냉기 어린 분위기는 여전했다. 어젯밤 자신을 데려온 남자들은 모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넓은 공간에는 오직 그와 그녀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구름만이 존재했다. 사고 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며 감사 인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형식적인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보답으로 김미연 씨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탁자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미연은 서류를 더듬어 보았지만 점자도 아닌 글자들이었다. 제가 볼 수 없어서요. 미연의 말에 서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시각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녀의 무기력함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곧바로 김민준 실장을 불러 서류 내용을 읽게 했다. 김미연 씨를 S그룹 회장실 비서팀 특수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건입니다. 연봉은 현재 김미연 씨가 받는 급여의 10배이며 최고급 의료보험 및 주거 지원을 포함합니다. 민준 실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서류의 내용을 읊어나갔다. 미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0배의 연봉이라니. 게다가 주거 지원까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회장님, 이 제안은... 민준 실장이 서지훈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으려 했다. 서지훈이 김미연을 채용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는 목적이라 한들 시각장애인을 회장실 비서팀에 그것도 파격적인 대우로 채용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계속 읽어 서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 실장은 입을 다물었다. 구름 씨의 모든 의료 및 사료 비용 또한 S그룹에서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구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구름은 엎드려 있던 몸을 일으켜 미연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미연은 구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그녀의 삶에서 구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눈이었고 세상이었다. 구름의 행복은 그녀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은 예상하지 않는다는 듯한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잠시 침묵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오랜 수건이던 어머니의 병원비 빚도, 구름이 나이가 들면 필요할 비싼 의료비도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연의 단호한 대답에 서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를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았다. 이유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구름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미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저 평온한 삶을 원할 뿐이었다. 게다가 S그룹과 같은 거대한 기업은 그녀에게 너무나 이질적인 곳이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의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평범한 삶,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지훈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미연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은 가난하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게다가 시각장애까지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 제안은 구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 기회를 거절하는 겁니까? 미연은 그의 냉혹한 말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평범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삶을 제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구름도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서지훈은 미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했다. 그는 이토록 자신의 제안을 당당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흥미롭군.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서지훈은 싸늘하게 말했다. 미연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민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다. 김미연 씨가 거주하고 계신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계약 만료 통보서입니다. 건물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김미연 씨가 아르바이트하고 계신 카페도 곧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민준 실장의 말에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지훈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조금 압력을 가한 것뿐이고. 서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 했다.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오직 자신이 내민 손만을 잡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연은 마침내 무릎을 꿇듯 항복 선언을 했다. 그녀는 구름의 존재를 생각했다. 갈 곳을 잃고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면 구름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녀의 눈에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김미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S그룹 회장실 비서팀 특수 보조원이라는 기묘한 직함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서지훈의 일정 관리와 문서 정리였다. 물론 그녀는 글을 볼 수 없었기에 모든 문서는 음성으로 변환되거나 민준 실장이 직접 읽어주어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미연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섬세한 청각으로 서지훈의 업무를 완벽하게 보조했다. 미연의 등장은 S그룹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회장실에 새로 들어온 시각장애인 보조원에 대해 수군거렸다. 특히 이강준 부회장은 미연의 존재를 주시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미연이 서지훈의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과거의 연결고리라도 될까봐 불안했다. 그 여자가 대체 왜 서지훈 옆에 있는 거야? 이강준은 자신의 비서에게 김미연에 대한 정보를 더 캐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과거, 그리고 서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은 철저히 숨겨져야 했다. 그는 미연의 등장이 서지훈의 단순한 변덕이나 보답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냄새를 맡았다. 서지훈과 김미연의 접점은 점점 늘어났다. 서지훈은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미연의 성실함과 침착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그녀의 재치에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김미연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그의 얼어붙은 삶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지훈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미연에게 특정 자료를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미연은 손끝의 감각과 민준 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능숙하게 자료를 찾아냈다. 그때 서지훈의 옆에 놓인 작은 액자가 그녀의 손에 걸렸다. 액자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서지훈과 그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액자를 만지작거렸다. 어린 서지훈의 모습에서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을 느꼈다. 그건 왜 만지작거리는 겁니까? 서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연은 깜짝 놀라 액자를 놓을 뻔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됐습니다. 그 자료나 가지고 오세요. 서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연은 그가 액자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과거에 어떤 아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미연은 서지훈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의 복잡한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냉정했으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독과 아픔 같은 것이 느껴졌다. 특히 그의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미연은 직감했다. 서지훈의 냉정함 뒤에는 숨겨진 상처가 있을 거라고. 구름은 S그룹의 회장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낯설어했지만 구름의 영리함과 온순함은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구름은 서지훈에게 유난히 친밀감을 표현했다. 서지훈은 동물을 싫어하는 듯 보였지만 구름이 다가와 발치에 앉거나 코를 비비면 묘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씩 구름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구름은 서지훈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미연은 퇴근길에 구름과 함께 S그룹 빌딩 앞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구름이 멈춰 서더니 빌딩의 가장 높은 층, 서지훈의 회장실이 있는 곳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미연은 의아했다. 구름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짖는 일은 드물었다. 구름아, 왜 그래 저기 누가 있어? 미연은 구름의 목줄을 당겼지만 구름은 계속해서 회장실 창문을 향해 짖었다. 그때 미연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한, 그리고 이내 서지훈의 회장실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미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서지훈의 사고,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서지훈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구름은 그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에게 알려주려는 듯했다. 김미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S그룹 빌딩에서 들려온 소리와 구름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지훈에게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구름을 데리고 곧바로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경비원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뒤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빌딩 주변을 서성였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지훈이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까? 서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미연은 당황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왜 당신을 회사에 들여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지훈은 짧게 말을 끊고 그녀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연은 그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 그리고 그가 왜 그녀를 회사에 들여야 했다고 말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미연은 서지훈의 회장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했다. 서지훈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고 민준 실장은 연신 그의 눈치를 보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연은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회장실 주변을 살폈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컵 조각들이 치워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창문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누군가 침입하려 했던 흔적임이 분명했다. 미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서지훈에게 닥쳐오는 위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장실 비서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서지훈의 주변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의 시력으로는 직접 자료를 읽을 수 없었기에 민준 실장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정보를 듣는 방법을 사용했다. 어느 날 미연은 서지훈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내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사진첩을 펼치자 구름이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미연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사진첩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미연은 구름의 반응에 이끌려 사진첩 속 페이지들을 넘겼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들을 볼 수 없었지만 구름은 그 사진 위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구름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진 미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손으로 만져보았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가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 실장에게 부탁하여 그 글자를 읽어달라고 했다. 이것은 서지훈 회장님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회장님의 부모님이십니다. 민준 실장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진 뒷면에는 행복했던 어느 여름날 강계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연은 그 글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강가, 여름날, 행복했던, 그리고 구름의 반응.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한 조각과 사진 속 서지훈의 가족이 묘하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에 파편이 불현듯 떠오르려는 듯 아련한 통증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무엇이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미연은 그 사진을 몰래 보관했다. 그리고 그것이
서지훈 가족의 비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서지훈 가족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퇴근 후 도서관을 찾아가 구름에게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구름은 놀랍게도 그녀가 원하는 정보가 담긴 책이나 신문을 정확히 찾아내 주었다. 조사 과정에서 미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지훈의 부모님은 1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당시 운전자는 서지훈의 사촌형인 이강준 부회장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특히 이강준은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그룹 내에서 빠르게 승승장구하며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미연은 이강준이 서 회장의 죽음과 관련하여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서지훈의 사고,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 그리고 어젯밤 회장실 침입 시도까지 모든 것이 이강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미연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이강준은 그녀의 존재를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미연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여자, 김미연, 너무 설치고 다니는군. 이강준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 여자가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만들어 서지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처리해. 이강준의 명령은 섬뜩했다. 그는 미연을 제거하여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퇴근길에 평소와 다른 낌새를 느꼈다. 구름은 그녀의 곁에서 평소보다 더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주위를 경계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미연을 덮치려 했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구름의 외침에 몸을 던졌고 가까스로 차량을 피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미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구름은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안심시켰다. 그녀는 방금 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이강준이 있을 터였다. 이 사건은 서지훈에게도 보고되었다. 그는 민준 실장으로부터 김미연이 의문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민준 실장에게 김미연의 주변을 감시하고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서지훈은 김미연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미연이 진실에 접근할수록 이강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냉정했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책임감이 솟아났다. 서지훈은 직접 김미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방문에 미연은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괜찮습니까? 어젯밤 일. 서지훈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구름 덕분에요. 미연은 구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구름은 서지훈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서지훈은 미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 내 가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까? 서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네, 회장님 가족의 비극과 회장님의 사촌 이강준 부회장님께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지훈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짓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회장님의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미연의 말에 서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지훈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의문점들, 이강준이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강준을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의 기억이 없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나직했고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미연은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픔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 순간 미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렬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하얀 눈이 흩날리던 밤, 강가 근처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 그리고 끔찍한 충격음, 희미하게 들려오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누군가의 손길.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회장님, 제가 그날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지훈은 놀란 듯 미연을 응시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린 시절 저도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눈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가 근처였습니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불길과 함께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펜던트가 사라졌었는데 미연은 자신의 손목에 걸린 낡은 은색 펜던트를 더듬었다. 서지훈의 눈이 그녀의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그 펜던트는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한 조각과 묘하게 겹쳐졌다. 서지훈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났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내려 애썼다. 그 순간 그는 차창 밖으로 쓰러져 있는 작은 소녀를 보았다. 그 소녀는 울고 있었고 손목에는 은색 펜던트를 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역시 의식을 잃었다. 그 소녀, 설마... 서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제가 그 소녀였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그날 만났습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15년 전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남은 두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이강준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그때부터 얽혀 있었던 것이다. 서지훈과 김미연은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1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그들이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다. 서지훈은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날의 비극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미연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 아픔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서지훈은
미연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색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이 펜던트 어머니가 주신 거였어요. 사고 후에 잃어버렸다가 몇 년 뒤에 우연히 다시 찾게 되었어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서지훈은 그 펜던트가 마치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서지훈은 더 이상 미연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제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미연 역시 서지훈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상처와 고독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를 향한 연민과 따뜻함이 커졌다. 이강준, 그자가 우리의 불행의 원흉이었어. 서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강준이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미연의 기억과 증거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저를 노린 것도 이강준 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과거를 캐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미연의 말에 서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이강준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두 사람은 밤낮없이 이강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지훈은 자신의 정보력과 권력을 이용했고 미연은 그녀의 뛰어난 청각과 기억력 그리고 구름의 도움을 받았다. 구름은 놀랍게도 이강준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 앞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이 그들은 이강준이 S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서지훈의 부모님 사고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다. 특히 서 회장의 사고는 이강준이 의도적으로 채 결함을 만들고 당시 서 회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위장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모든 계획의 배후에는 이강준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있었다. 이강준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감지했다. 그는 서지훈과 김미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자신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특히 김미연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과 구름의 특별한 능력은 이강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이강준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S그룹 서버실에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김미연과 서지훈을 동시에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이강준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S그룹의 서버실에 보관된 모든 회계 자료와 기업 기밀을 빼돌려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하려 했고 동시에 서지훈과 김미연을 제거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다. 어느 비 오는 밤 S그룹 본사 빌딩에 비상벨이 울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빌딩 내부로 침입했다. 그들은 이강준이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서버실 자료 탈취와 서지훈, 김미연 제거였다. 서지훈은 회장실에서 김미연과 함께 마지막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상벨 소리에 그는 직감적으로 이강준의 지시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강준이야 어서 몸을 피해. 서지훈은 미연의 손을 잡고 서둘러 회장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서지훈 회장님, 김미연 씨, 순순히 따라오시죠. 남자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서지훈은 미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강준이 시킨 짓이지 헛수고하지 마라. 내 놈의 모든 비리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닥쳐 이강준 부회장님의 뜻을 거역하면 모두 죽는다. 남자들은 서지훈과 미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지훈은 미연을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 능숙한 편은 아니었지만 미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서지훈은 여러 차례 가격당했지만 미연을 놓지 않았다. 미연은 서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몸에 부딪히는 충격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때였다. 구름이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구름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한 남자의 팔을 물었고 다른 남자에게는 달려들어 몸을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구름의 공격에 남자들은 당황하며 주춤했다. 구름 덕분에 잠시 틈이 생긴 서지훈은 미연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그들의 뒤를 쫓았다.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다른 남자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비상계단 문이 열리며 김민준 실장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몇몇 경호원들이 있었다. 민준 실장은 서지훈의 지시를 받고 이강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강준의 침입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서지훈을 도우러 온 것이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민준 실장이 소리쳤다. 서지훈은 미연과 함께 민준 실장 쪽으로 달려갔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민준 실장과 경호원들은 용감하게 맞섰다. 하지만 이강준의 용병들은 수가 많았고 무자비했다. 그때 한 용병이 미연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미연을 인질로 잡고 서지훈을 협박하려 했다. 서지훈은 미연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구름이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구름은 용병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고 용병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미연을 놓쳤다. 하지만 용병은 분노에 차서 구름을 발로 차버렸다. 구름은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부딪혔고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구름아, 미연은 절규하며 구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구름의 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구름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뛰지 않았다. 구름은 미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서지훈은 구름의 희생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미연의 슬픔, 구름의 희생. 이 모든 것이 그를 각성시켰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무감각한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인간이었다. 이강준, 내 놈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서지훈은 포효하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고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용병들을 쓰러뜨리며 이강준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S그룹 건물 밖에서 경찰차와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실장이 몰래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강준의 용병들은 경찰의 출현에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다. 이강준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서지훈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강준의 목덜미를 붙잡고 쓰러뜨렸다. 이강준은 서지훈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끼고 공포에 질렸다. 내 놈이 내 부모님을 죽였어. 그리고 미연까지 해치려 했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지훈은 이강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구름의 희생이 뒤섞여 그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미연은 구름의 싸늘한 몸을 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눈이었던 구름. 그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서지훈은 미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끔찍한 비극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구름의 희생은 그들에게 진실을 향한 마지막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S그룹 본사 빌딩은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다. 이강준이 고용한 용병들은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고 이강준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서지훈은 구름을 잃은 슬픔에 잠겨 오열하는 김미연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분노와 아픔, 그리고 미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구름의 희생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서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강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구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며칠 후 S그룹 이사회는 비상 소집되었다. 언론은 S그룹 부회장 이강준의 체포 소식과 함께 회장 서지훈의 부모님 사망사고 재수사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이사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이강준의 비리와 서지훈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서지훈은 이사회장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그의 옆에는 김민준 실장과 함께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김미연이 서 있었다. 미연의 손에는 구름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S그룹 부회장 이강준의 모든 죄를 고발하고 15년 전 저의 부모님 서태훈 회장님과 사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강준이 S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불법 로비와 기업 기밀 유출 증거, 그리고 서 회장 부부의 사고를 조작한 정황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강준은 15년 전 저의 부모님이 타신 차량에 의도적으로 결함을 만들고 사고를 음주운전으로 위장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를 죽이고 S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저를 해치려 했으며 심지어 저의 조력자인 김미연 씨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서지훈의 증언은 이사회장 안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서 회장 부부의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고 언론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그때 이강준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이사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수감복 차림에 수척했고 눈빛에는 패배감과 함께 여전히 비열함이 서려 있었다. 서지훈 내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 그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증거는 없어. 내놈이 조작한 거라고. 이강준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증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부회장님, 모든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15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날 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사고로 인해 모든 시력을 잃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날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와 함께
이강준 부회장님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구름의 희생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저의 안내견 구름은 이강준 부회장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구름은 저와 회장님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바로 이 모든 진실의 증거입니다. 미연의 증언은 이사회장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서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때 민준 실장이 마지막 증거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이강준이 서버실에서 자료를 빼돌리고 용병들에게 서지훈과 미연을 해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민준 실장이 미리 설치해둔 비상감시 카메라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강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사회장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강준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즉각 해고할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을 결정했다. 언론은 이강준의 몰락과 S그룹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이강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살인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강준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자 서지훈과 김미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서지훈은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복수를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 구름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그는 구름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미연과 함께 구름의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서 서지훈은 구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름아,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미연을 지킬 수 있었다. 너는 내게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가족이었고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따뜻한 빛이었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편히 쉬렴. 서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순수하고 깊었다. 미연은 서지훈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구름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구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진실을 찾게 해주고 그리고 서지훈이라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해주었다. 구름은 죽음으로 그들의 운명을 완성시킨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서지훈과 미연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치유를 시작했다. 그들은 15년 전에 비극적인 사고로 맺어진 운명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서지훈은 미연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감정을 배우게 되었고 미연은 서지훈을 통해 정의와 안정을 찾게 되었다. S그룹은 이강준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렀지만 서지훈의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금 안정을 찾아갔다. 서지훈은 이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S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과거에 냉혹했던 CEO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실은 그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특히 구름의 부재는
미연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서지훈의 옆에서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스쳐가는 계절이 찾아왔다. 서지훈과 김미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왔다. 이강준의 몰락과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그림자들이 걷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름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다. 미연은 구름의 유골함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그와 대화하듯 속삭였다. 서지훈은 더 이상 과거에 냉혹했던 CEO가 아니었다. 그는 미연과 구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감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섰고 S그룹의 경영 방식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다.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미연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미연은 서지훈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회장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구름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서지훈은 미연과 함께 구름의 유골함을 들고 한적한 들판을 찾았다. 들판에는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그들은 구름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그의 유골함을 묻어주었다. 구름아, 이제 편히 쉬어. 너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미연은 촉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지훈은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과 함께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구름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구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들은 한참 동안 구름이 묻힌 곳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구름과의 추억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용감한 모습, 회장실에서 장난스럽게 코를 비비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미연을 위해 몸을 던지던 비장한 모습까지. 구름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흔적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지훈과 미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미연이 있었고 그녀의 따뜻함은 그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다. 미연 역시 서지훈의 굳건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서지훈은 미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향긋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서지훈은 직접 요리를 준비했다. 그의 서툰 손길이었지만 미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지훈은 미연의 손을 잡고 조용한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에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였다. 미연아, 서지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차갑고 무감각하게 살아왔어. 부모님의 죽음 이후로 감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구름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너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어. 서지훈은 미연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와 함께 남은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니?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다. 미연은 서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아니, 지훈 씨, 저도 지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서지훈은 미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서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밤하늘의 별들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 후 미연은 S그룹 시각 장애인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과 서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재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서지훈은 S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그의 리더십은 사회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구름의 존재로 가득했다. 그들은 구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구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가끔씩 미연은 길을 걷다가 문득 구름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기시감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항상 서지훈이 그림자처럼 함께 걸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삶에는 작은 생명이 찾아왔다. 미연은 서지훈을 닮은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지만 미연은 아이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소리로, 촉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자랐다. 서지훈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오직 따뜻한 미소와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는 미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미연아. 너를 만나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어. 미연은 서지훈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려지는 듯했다. 그것은 비록 시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친 폭풍우를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하고 성장하며 마침내 찬란한 결실을 맺었다. CEO 서지훈은 더 이상 냉정하고 무심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아는 따뜻한 남자가 되었고 김미연은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에서 희망을 전하는 리더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구름의 희생은 그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다.